이번 시간에는 사회 3권 통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뉴에서는 물류관리 메뉴만 사용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생산관리 박스에 제일 먼저 생산 지시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아까 문제 풀 때도 그랬고 연습할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자, 1번 괄호 1번에서의 동그라미 1번 작업하는 공간이 이 작업 지시서, 그리고 자재 사용 출고 등록이 이 두 번째 자재 출고 입력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 1번에서 생산관리 메뉴의 두 개의 메뉴를 사용할 거고요. 괄호 2번에서는 그 아래에 있는 생산 입고 입력, 그 다음에 괄호 3번부터는 하단으로 내려가서 원가 기준 정보에 있는 배부 기준 등록과 작업 진행률 등록, 즉 3번에 있는 노무비 배분, 보조부분비 배분 요 두 개가 배부 기준 등록에 각각 탭이 나눠져 있었고요. 마지막 작업 진행률 등록은 하단, 3번은 하단에 있는 작업 진행률 등록에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 작업을 1번부터 6번까지를 요 원가 계산 박스에 있는 기초 제공품 계산부터 완성품 원가 조회까지 쭉 상단의 우측 상단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기초 제공품 계산에서는 항상 자료, 기초 데이터가 없었다. 왜? 전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완성품 원가를 조회한 후에 6번까지 조회를 한 후에 단가를 가지고 7번 원가 반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원가 반영 작업은 생산관리 세 번째 있던 생산 입고 입력 요 창에서 단가를 입력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괄호 5번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계산 마감하고, 그러니까 기말재고액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제조원가병세서에서 제조원가병세서 당월분 조회한 후에 출력하는 걸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 작업지시서 발행하러 갈 건데요. 6월 4일입니다. 날짜 6월 4일이고요. 작업지시서 들어가서 6월 4일 수주서 넘버는 띄워두시고, 지시일은 엔터 치면 위에 있는 날짜 그대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했고요. 완료 예정일은 작업기간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네, 이번에는 6월 2020 6월 06 23 23일입니다. 이제 하단으로 내려와서 제품, 어떤 제품을 생산할 거냐? 23일날 마감하는 제품은요, 갑 제품이죠. 여기다 갑 이렇게 쓰셔도, 굳이 FE 코드 도움창 안 띄워도 바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갑 제품 규격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지시 수량은 500개입니다. 500개. 작업장 몇 작업장일까요? 볼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제1 작업장입니다. 제1 작업장. 제1작업장. 보통 9100번에 주로 제1작업장이 들어가 있고요. 9200번에 제2작업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코드 도움창 FE 눌러서 찾아서 입력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을제품 같은 경우는 작업기간이 종료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새로 작업지시서를 발행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시일은 똑같고요. 완료 예정일은 2020 0705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단으로 내려와서 제품, 이번에는 을제품이죠. 을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규격 없습니다. 작업 지시량 이번에는 450개가 되겠고요. 작업장은 제2 작업장인 9200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이 끝났으면은요, 동그라미 2번 출고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자, 출고 등록하기 위해서 지시서는 닫아주시고요. 자재 출고 입력에 가서 같은 날이죠. 6월 4일 지시번호 가져옵니다. FE 눌러서 위에 있는 거 먼저 가져오면 갑제품이 뜨죠. 하단으로 내려와서 봤더니 갑제품에는요, 부품 A가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품 A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부품 A가 500개 출고가 될 거고요. 작업장은 마찬가지로 제1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을제품 작업지시서에는 부품 B가 들어가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생산지시서 2번 을제품 가져오시고요. 하단으로 내려와서 부품 B 하나라서 역시 원재료에서 부품 B를 가져오시고요. 줄고 수량은 450단입니다. 작업장은 문제에 나와 있듯이 제2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괄호 1번을 모두 입력해 보았고요. 2번 입력하겠습니다. 2번은 작업지시서에 대해서 생산 자료를 등록한다고 했죠. 자, 6월 30일입니다. 생산 자료 입력은 생산 입고 입력 메뉴에서 한다고 했고요. 6월 30일 작업지시서 가져오시고 하단으로 내려와서 갑제품 갑제품의 규격 비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작업지시서 발행할 때 규격을 비워놨기 때문에 그대로 비어 있을 거고요. 단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괄호 4번에 동그라미 7번 원가 반영 작업할 때 실제 원가 계산이 다 끝난 후에 반영 작업에서 단가를 가져다 입력을 하면 생산 단가를 입력하면 생산량과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자동으로 뜨게 될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문제 2번에서는 괄호 2번에서는 여러분이 이 생산량과 투입 시간만 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생산량 볼게요. 생산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업지시서에 작업지시량 입력한 그 수량이 그대로 뜨게 될 건데요. 이 2번에서는 완성량이라고 뜰 거예요. 6월 30일 완성한 수량으로 여러분이 생산량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 문제와 약간 다른 거는 우리가 작업기간이 6월을 넘기지 않으면, 해당 월을 넘기지 않으면 보통 작업지시량만큼 전부 다 완성을 하고 작업기간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면 미완성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회사에서 생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오히려 갑제품이 완성을 못했어요. 완성량이 400이니까요. 생산량 500이 아니라 400으로 바꿔주시고요. 투입시간은 끝에 보니까 400시간입니다. 자, 400시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에서 F1을 눌렀을 때 여기서 F1을 눌렀을 때 지금 지시서가 다시 두 개가 뜨죠. 그 이유는 아까 1번 지시서, 즉 갑제품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 지시한 500개가 전부 다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뜬 것 뿐이니까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에는 2번 지시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2번 지시서 갖고 내려왔을 때 을제품 생산량, 네, 완성량이 생산량과 동일하니까 그냥 두시고요. 투입 시간은 총 300시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요. 다 입력이 됐으면 괄호 3번으로 넘어갈게요. 생산 입고 입력 이따가 다시 띄우도록 하고요. 닫아주세요. 이번에는 원가 기준 정보 입력 괄호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배부 기준 등록 들어가셔서요. 6월 조회 안 나오면 우측 상단에 당월 데이터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르고 근무시간 생산 1부 같은 경우는 600시간이죠. 600. 그 다음에 생산 2부의 근무시간 500시간 넣어주시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보조부분비 입력하기 위해서 보조부분 배분 탭 눌러주십니다. 눌러보면은 지금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가져오기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네, 동력부, 가공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력 부분부터 볼게요. 생산 1부가 60, 생산 2부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부는 생산 1부가 30, 생산 2부가 70입니다. 한 번 더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한 후에 동그라미 3번 작업 진행률 등록하러 갑니다. 똑같이 우측 상단 버튼 이용할게요. 우측 상단에 작업 진행률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요. 6월이죠. 6월 했더니 갑제품, 우리 아까 미완성했던 갑제품이 뜰 겁니다. 자, 갑제품은 작업 지시량이 500개였는데 생산량이 400개였죠. 네, 진행률 클릭해서 네, 60%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 3번까지 입력해 봤고요. 이제는 괄호 4번 실제 원가 계산을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기초제공품 계산 눌러주시고요. 6월 조회했을 때 데이터가 없는 게 정상이다. 5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없는 게 정상이고요. 직접 재료비 계산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6월 조회하면은 갑제품, 을제품이 나올 건데
각각 하단에 부품의 단가가 반영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다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감 버튼을 눌러서 재고자산 수불부로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마감하시면 안 되고요. 마감을 각각 해도 됩니다. 부품 클릭해서 그냥 하나씩 마감해도 되고요. 우리 선생님은 한 번에 하기 위해서 품목 코드를 앞에 물음표를 클릭해서 맨 위에 있는 원재료부터 뒤에 물음표를 눌러서 제품 바로 위에 있는 재료까지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러서 원재료, 우리가 마감해야 할 재료들만 불러온 후에 마감 버튼을 누르고 일괄 마감, 반드시 일괄 마감을 하셔야 한 번에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이 전부 다 여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창은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그냥 노무비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지금 단가 아직 반영 안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회 버튼 한번 클릭하면 부품 B의 단가가 3만원, 그래서 총 금액이 1,350만원. 위에 값제품도 클릭해보면 부품 A의 단가는 10만 800원, 그래서 총 금액이 5,040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노무비 계산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똑같이 6월 조회해보면 값제품의 노무비는 466만 6,400원, 을제품의 노무비 300만원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부문별로 넘어가서 똑같이 6월 조회해서 최종 합계액만 보겠습니다. 합계액 1,733만 3,600원. 이거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총 금액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보조 부문 넘어가서 6월 비율 입력한 거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뜰 거고요. 자, 제조 부분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6월이고요. 배부 기준이 투입 시간으로 되어 있죠. 투입 시간 확인하고 조회해보면 을제품, 값제품 각각 금액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완성품 원가 조회에 가서 6월. 자, 원가 계산 방법, 종합 원가 계산을 평균법으로 하는 거니까 꼭 평균법으로 바꿔주시면은요, 완성된 단가가 조회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을제품이 위에 있고요. 값제품이 아래에 있습니다. 을제품의 단가는요. 56,800원이에요. 을제품입니다. 56,800원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자, 요 창을 제외하고 다 닫아줄게요. 요 단가를 입력하러, 아까 원가 반영자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저 위에 있던 생산자료 등록한 메뉴. 입고 입력이죠. 입고 입력 다시 들어가셔서 6월달 조회해서 지금 우리 을제품의 단가를 컨트롤 C 했죠. 그래서 을제품은 생산지 지서 2번입니다. 2번 클릭해서 하단에 을제품인 거 확인하고 단가에다가 컨트롤 V. 컨트롤 V 하시면 생산 금액이 2,556만원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완성품 원가 조회로 와서 이번엔 값제품의 단가인 128,930원 컨트롤 C 하시고요. 생산 입고 입력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위에 있는 지시서 클릭하고 단가의 컨트롤 V 했을 때 생산 금액이 5,157만 2천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가 반영 작업까지 끝났으면 다시 창을 또 다 닫아주시고요. 지금 원가 조회까지 해서 반영했죠. 이제는 결산자료 입력 괄호 5번에 마감을 하러 가겠습니다. 항상 시작월은 1월입니다. 1월부터 해당 월인 6월까지 조회하시고요. 자, 매출원가 코드를 기억하셨다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면 검색해서 제품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코드 한번 입력해 볼게요. 455번에 제품 매출 원가가 있었고요. 원가 경비는 1번 500번대 제조 뜨는 걸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랬을 때 매출 원가에 제품 매출 원가가 상단에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 잘못 입력했다면은요, 기능 모음에서 원가 설정 가시면은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요. 꼭 선택 다시 하셔서 매출 원가에 제품 매출 원가가 뜰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떴으면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과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기록 모음, 그 다음에 기말 재고 반영 클릭했더니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3,590만원, 기말 제공품이 1,176만 7,826원이 계산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계산이 됐으면 자, 요것을 전표 추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전표에 반영이 되면은 완성이 됐죠. 자, 닫고 제조원가 명세서를 6월로 조회했을 때 이렇게 원재료비 6,390만원 뜬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떴다, 또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비어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표 추가를 아까 그 결산자료 입력 있죠? 우리 요전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요 전표 추가 버튼을 안 눌러서 요 금액이 안 뜨는 거니까요. 만약에 시험 볼 때 여기 금액이 안 뜬다면은 결산자료 입력에 다시 돌아오셔서 전표 추가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금액 확인할게요. 원재료비 아까 6,390만원이라고 봤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단기총 제조비용이 8,890만원.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1,176만 7,826원이 반영됐고요. 최종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7,713만 2,174원이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거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은요, 무난히 시험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